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7차 김상덕 국제경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석으로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론은 우리가 인구 문제를 보통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장기적 인구 감소를 감소 방향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남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의 결혼을 앞당기는 길뿐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의사 표명을 너무 인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내 책임을 느끼고 내 부모님이 뭔가 하는 것을 가정교육을 통해서 성인이 될 때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인이 되면 빨리 독립을 해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너무 민주주의가 넘쳐서 가정까지도 쓸데없는 민주주의가 넘쳐서 그저 무관심합니다. 자식에게. 그게 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전체가 건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부모의 건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건 개판입니다. 개판. 이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된다. 도전 정신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 남자는 여자를 여성에게 다가서서 책임과 그다음에 믿음을 줄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본분을 지키는 자기 편의주의가 아니라, 여성 편의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를 이어가는 위치가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본분을 지켜나가는데 이 가정교육에서부터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처녀가 너무 많지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 안 하는 게 편하거든요, 사실은요. 얼마나 애들 하나 키우는 게 힘듭니까? 그러나 자기 편의주의에 의해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거고 국가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다가서는데 자신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에 더 빨리 속도가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기준보다도 좀 낮은 기준을 정해서 직장을 구하게 돼서 자기의 미래의 꿈과 프로그램을 상대 여성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성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듣는 것입니다. 처녀 때는 말이요. 자기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도 남자가 도전정신이 있어야만이 되지, 남자가 도전정신이 없으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습니까? 여성은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뭐냐? 빨리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성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잘난 체만 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산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해결되겠습니까? 인구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우리가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가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권이 없어지고 백의 민족이라는 게 배달 민족이라는 거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인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득실거리고 그래도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주권을 갖다가 지켜나가고 국가의 마지노선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외국의 방랑객에게 나라의 주권을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가 우리 2001년 1월 29일 신설되어서 여성의 인권 형상과 여성의 우월성 그리고 다문화 가정교육 등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탄생되었지만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년이 지났지만 여성가족부는 국가 예산만 썼지 인구 절벽에 대해서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지어졌지만 인구 중앙에 좋은 아이디어가 없고 그다음 우리 생각에 인구 감소 정책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1년 예산이 31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년 인건비가 여성가족부에 1조 4천억이라고 그럽니다.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인구는 더 감소되고 내리막길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0일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녀 동등을 주장을 하면 그분이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유학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남녀 평등을 주장해서 법으로 남녀 평등이 보장되었습니다. 76년이 지난 어느 날까지도 남녀 평등한다면 여성들이 더 학벌이 높고 여성들이 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이것은 여자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남성에게 어리광 부리고 의존하는 그런 방식이다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1년 예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우리나라 인구 발전에 좋은 아이를 내면은 우리가 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너무 정부에 의존해서 국가는 전문가들을 형성을 해서 좋은 아이를 발굴해야 됩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현재 뜬금없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다. 그분들이 만든 정부가 저는 DJ 정부라고 하는데 역사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남녀 동등권이다 하는 것도 공부도 안 했습니까?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남자들이 그 당시에 80년대 하도 바깥에서
돈 벌면 술 먹고 뭐 예, 이렇게 또 노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남자의 수익은 전부 다 여자에게 통장에 넣도록 하고 남자는 직장에 충실하도록 하고 여성은 가정을 이끌면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안정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때부터 81년부터서 남자의 수익에 전체적으로 결혼을 하려면은 자기 와이프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쪼개서 아끼고 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여성들의 업적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부가 생겨서 여성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결혼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고 여성의 고정 결혼 조건에 맞추려면 남자들이 혼이 납니다. 직고해야죠. 월 수입 얼마 이상 돼야죠. 정말 이 시대에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남자들이 혼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녀 동등이고 70년이 넘은 남녀 동등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남자의 수익도 자기 통장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하고 경제권도 가지고 그다음에 남녀 동등, 요즘은 직장에서도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2000년대 이상부터서는 우리나라 유아 그러한 우리가 그 국가 예산이라든지 국가 정책이 너무 좋아서 얼마든지 유아 정책에 따라서 남녀가 같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8년 정도 근무하면 다 집 사고 그럽니다. 세계 유일한 나라가 8년 동안에 집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80만 개 이상의 직장이 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컴퓨터 만드는 거, 네이버, 이런 다 후진국도 여러분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도,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동아시아도 디자인, 그 다음에 중국의 항저우 요번에 아시아, 그 올림픽 대회에서도 디자인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내만이 잘났다고 해서 경쟁력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노닥거리고 그렇게 백수가 돼서 부모의 등골을 빼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백수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인구 절벽에다가 노인 인구에다가 1000만에다가 여러분이 100만이 논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움직여 나가겠습니까? 전부 다 연봉 많은데 금융, 그러니까 생산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것을 배워야만이 앞으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있고 또 회사를 해서 사장도 될 수 있고 미래가 있는 거지. 중소기업이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관리부터서 생산부터서 판매부터서 유통부터서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전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배운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노는 사람이 봉급 받아가 저축하는 거들먹고 노는 사람이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자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자기 한 부분에서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조영 회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해봤어. 너 해봤느니 말이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에 취직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렇게 세계가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인데 제조업체, 중소기업체마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유일한 남성의 우리 와이프 통장에 돈이 들어간다. 그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여성들은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내 와이프를 믿고 돈을 전부 다 수익에 전부 다 넣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성 여러분. 세계 여성들이 와서 한국에 사는 것이 제일 행복했다고 지금 대사 여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기업체 한국에 살아본 사람은 한국이 제일 좋다고 그러십니까? 여성의 천국이라고 그럽니까? 한국은 여성의 천국이고 젊은 사람의 천국입니다. 그렇게 100만 이상에 놀고 부모를 등골을 빼니까 부모는 다 뺏기고 지금 전부 다 꽃 배달하고 뭐 배달하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늙은 사람입니다. 강화문에 전부 다 고급 레스토랑 가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미국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밀라노에 가보세요.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기반을 잡아자고 저축을 해야 되고 햄버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취직안도 안 되면은 부모 밑에서 그냥 등골을 빼고 취직되면은 자기 멋대로 부모를 복령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써버리고 그러면서 국가에 타다고 그거 안 됩니다. 국가에 타다고 불만하는 것은 자기 변명입니다. 우리나라 학벌 위인데 학벌이 높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학벌이 높아서 사회가 불만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에 배워가지고 건실한 생각은 안 하고 불만 안 합니다. 직도 안 구하고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40년을 버텨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61살 2살에 정년퇴직해서 40년을 버텨야 되는데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다 뺏겼습니다. 그렇지만은 뺏긴 그 10분의 1도 나는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정말 이야기를 좀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의 세월을 하루도 가난하고 힘들면 하루도 힘든데 40년을 어떻게 버텨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보험제도라든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부모에게 그렇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대학에 52%밖에 더 됩니까? 48%는 전부 다 고등학교 때 다 취직을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독일, 프랑스 가보세요. 53%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도. 얼마나 독일의 산업이 안전하고 발전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역주의, 그다음 반국가주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이 좋습니까? 왜 이렇게 반국가주의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청년들의 겸손하고 어릴 때부터서 체질적으로 겸손하고 윗사람을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고 학교 공부를 진실하게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이 아직까지도 직장을 구할 때가 많은 곳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일찍부터서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을 완성을 함으로써 융합경제, 융합산업이 발전돼서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을 무역으로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냉정히 생각해서 국가의 반국가, 이건 안 됩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를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미래가 있는 거지. 남녀 평등은 남자는 남자의 본분을 지키는 거, 책임, 가족을 책임지는 거,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본분은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인구 절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본분입니다. 여자는 숙명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나가는 게 여자의 본분입니다. 근데 자기 편의대로 자기 편하려고 별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대학원 대학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노처녀로 늙고 말이지. 그리고 다녀보면은 전부 다 자기 알을 낳아서 자기 먹는 걸 좀 갈라서 말이야 애를 먹이고 말이지 대를 이어야지. 먹는 것이 뭡니까? 전부 배너로 가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보람있게 먹어야 되고 버리는 것도 보람있게 써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편하제의로 여성들은 이거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여성가족부는 한 부서에, 조그만 부서에 활동하도록 하고 31조 1조 4천억 년 인건비를 줄여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게 대해서 공약으로서 한 건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수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결혼을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성들의 그 본분, 내 본분이 뭔가 태어나면서 그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남자로서 저도 자식을 많이 건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5명입니다. 자식이. 여성 여러분, 우리 와이프는 5. 그래도 손주를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내 손주가 우리나라를 이어가고 우리나라를 어깨에 메고 갈 손주 아닙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결혼 도전하십시오.
남자는 여성을 리드를 할 때 자기 프로그램에 확실해야 됩니다. 설사 상대 여성의 직장을 좀 우습게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프로그램이 확실하고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면 여성은 끌리게 돼 있고 여성은 남자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좋아 안 하지 않습니까? 저 믿을 수 없다, 남자 저거. 저 말뿐이다, 해픈 말뿐이고 뭐 실전가가 안 된다, 도전 정신이 없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여성들이 믿고,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남자를 믿고 일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고 또 저 이야기를 잘 관찰을 해서 청년 여러분, 결혼을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부 정부는 빨리 없애서 35조를 1조를 줄여서 그걸 뭐 10분의 1이라도 3조라도 해서 예, 이 가족부 대신에 우리 사회 전반에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인구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